1499년 가을, 저는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다라고 해야 맞겠죠. 밀라노에서 말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몰려들었고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은 달아났어요. 제가 1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려진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그곳을 뒤로하고 떠날 때의 심정이란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피렌체 성문을 통과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20살에 이곳을 떠났을 때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베로키오 공방의 수습생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47살의 중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돌아왔다.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졌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이틀 후 정갈이 왔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온 사자였어요. 품위 있는 복장, 정중한 태도. 그가 건넨 양피지에는 짧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피렌체로 돌아온 당신을 환영합니다. 메디치 가문은 당신과 다시 일하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환영한다. 그 단어가 입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의 저는 메디치 궁전 문턱을 몇 번이나 기웃거렸는지 모릅니다. 제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발명품들을 설명하고 싶었죠.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의 후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괴짜 소년이라고 불렀어요. 저 아이는 그림도 그리고 시체도 해부한다더라? 기괴한 기계들을 만든다든지 뭔가. 예술가인지 발명가인지 알 수가 없어. 피렌체의 귀족들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림만 그리는 화가도 아니고 조각만 하는 조각가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것에 손을 댔습니다. 해부학, 기계공학, 건축, 음악, 수학. 메디치는 보티첼리를 선택했습니다. 우아하고 정치적으로 유용한 그였죠. 저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밀라노로 갔습니다. 스포르차 공작은 저를 환대했어요. 제 모든 면을 받아들였습니다. 화가로서, 공학자로서, 발명가로서. 그런데 지금 메디치가 저를 환영한다고요? 방안을 오랫동안 거닐었습니다. 창밖으로 피렌체 풍경이 보였어요. 두오모 성당의 돔, 베키오 다리, 아르노강.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더군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묘한 감정이었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어쩌면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를 거부하던 그들이 이제 내 명성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죠. 저에게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어요. 밀라노에서 쫓겨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생존을 택할 것인가?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다음날 저는 메디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이더군요. 높은 벽, 육중한 문, 그리고 그 안에서 풍기는 권력의 냄새.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에는 여러 예술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조각상들, 그림들. 어떤 것은 제가 젊었을 때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서 있었어요. 로렌초의 아들 중 하나였죠.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계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어요. 권력자의 손이었죠. 밀라노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군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그건 탐욕이었어요. 피렌체도 그런 작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겁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은 피렌체의 아들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피렌체의 영광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피렌체의 영광.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로렌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렌체의 영광을 위해. 하지만 그때 그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을 위한 말이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당신을 원할 것입니다. 베네치아, 로마, 메디치와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협박도 회유도 아니었어요. 그저 계산이었습니다. 궁전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어요. 긴 그림자가 돌바닥에 들이누웠습니다. 어쩌다 이 지점까지 왔을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들의 인정을 갈망했었어요. 메디치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피렌체에서 성공했다는 증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아이러니했죠. 제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들이 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르노 강변에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모든 것은 흐른다. 제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시간도, 권력도, 예술도 모든 것이 흐릅니다. 메디치도 한때는 피렌체에서 쫓겨났었죠. 사보나롤라의 시대를 기억합니다. 광기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그들의 후원이 필요했고 그들은 제 명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제 젊은 시절의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다시 그들과 함께 일한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메디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후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권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술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을 좋아합니다.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날 뿐이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메디치의 그늘 아래서도 저의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숙소로 돌아가는 길,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살의 제가 처음 메디치 궁전 앞에 섰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였었죠.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음날 메디치에게 보낼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는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레오나르도가 아닙니다. 만약 함께 일한다면 그것은 동등한 협력이어야 합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저를 거부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죠. 1472년 제가 20살이었을 때 말입니다. 베로키오의 공방은 피렌체에서 가장 바쁜 곳 중 하나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망치 소리, 끌 소리, 그리고 도제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이상한 도제였을 겁니다. 다른 이들이 청동 조각을 배우고 있을 때 저는 구석에서 새의 날개를 해부하고 있었거든요. 레오나르도, 또 그 기괴한 짓을 하고 있나? 선배 도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괴하지 않습니다. 새가 어떻게 나는지 이해하려면 날개의 구조를 알아야 해요. 그게 그림 그리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로키오 선생님마저도 때로는 당혹스러워했어요. 레오나르도, 네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요? 넌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지 마라.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죠? 그래야 후원자들이 너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원자.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렌체에서 예술가로 살아남으려면 후원자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단 하나였죠. 메디치 가문입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시인이자 정치가였고 예술의 열렬한 후원자였어요. 그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피렌체에서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메디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로키오는 망설였어요. 글쎄, 네 재능은 뛰어나지만 너의 방식이 메디치 취향에 맞을지는 모르겠구나. 무슨 뜻입니까? 메디치는 명확한 것을 좋아한다. 아름다운 그림, 장엄한 조각. 하지만 너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복잡했던 겁니다. 예술가인지 과학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오거든요. 1473년 봄, 메디치 궁전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베로키오 공방이 축제 장식을 맡았고 저도 함께 가게 되었죠. 메디치 궁전. 저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처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대리석 기둥들, 프레스코 벽화들, 그리고 곳곳에 진열된 고대 조각상들. 이곳이 바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피렌체 예술의 중심이었어요. 권력의 중심이기도 했죠.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로렌초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중정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았어요. 얼굴도 그리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 다니는 모습,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권위였을까요? 아니면 자신감? 저 사람이 피렌체를 지배하는구나. 감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어요. 로렌초가 우리가 설치한 장식물 앞을 지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작은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자동 인형이었죠. 카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 목소리였어요.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베로키오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이미 지른 소리였습니다. 로렌초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기계를 꺼냈죠. 이것은 물로 작동하는 자동 인형입니다. 분수 옆에 장치를 놓았습니다. 물이 흐르자 톱니바퀴들이 돌기 시작했고 작은 인형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로렌초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장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흥미롭군.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호기심이 일었던 거죠. 누가 만들었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베키오의 도제인가? 그렇습니다. 로렌초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능이 있구나.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나? 네, 저는 비행기계도 구상하고 있고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도. 잠깐! 로렌초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췄습니다. 비행기계라고? 네, 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로렌초가 웃었습니다. 야심찬 청년이로군. 좋다. 언젠가 다시 보자. 이렇게 말하고는 훌쩍 가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인간이 난다니 젊은이의 허황된 꿈이야. 베로키오 선생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레오나르도, 왜 그런 말을 했나?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언제쯤 이해할까요? 모르겠다. 아마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로렌초가 다시 보자고 했어요. 그것은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웃음도 기억났죠. 내가 너무 앞서간 것일까? 며칠 후 메디치 궁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로렌초가 저를 부른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죠. 공방에서 제 최고의 스케치들을 챙겼습니다. 비행기계 설계도, 해부학, 건축 구상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분명 이해하실 거야. 확신이 있었어요. 메디치 궁전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귀빈으로여서였죠. 로렌초는 서재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들로 가득한 방이었어요. 다시 만나 반갑네, 레오나르도. 영광입니다, 카카. 자네의 작은 기계가 인상적이었네. 다른 작업들도 보고 싶어서 불렀네. 기회였습니다. 저는 스케치들을 펼쳐 보였어요. 이것은 비행기계입니다. 새의 날개 구조를 연구해서
로렌초가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아주 미묘했어요. 흥미롭네. 하지만 실용적인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나?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로렌초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해부학 스케치들이었습니다. 로렌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체를 해부한 것인가? 네,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레오나르도,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네는 재능이 있네.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자네의 관심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산만하네. 예술가인가? 과학자인가? 화가인가? 공학자인가? 저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네. 로렌초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피렌체는 위대한 도시네. 우리는 로마를 넘어서고 베네치아를 능가하려 하지. 그러려면 위대한 예술이 필요하네. 저도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만들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렌초는 예리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네는 진리를 찾고 싶어 하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지. 고귀한 목표네. 하지만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메디치에게 필요한 것은 피렌체의 영광을 드높일 예술이네.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할 작품 말일세. 자네의 비행기계나 해부학 연구가 아니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꿈은? 그건 개인적으로 추구하게. 하지만 메디치의 후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네. 침묵이 흘렀어요. 로렌초아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생각해보게.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하지만 자네가 선택해야 하네. 예술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우리 방식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갈 것인가?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도 있었죠. 그는 메디치의 총애를 받는 화가였습니다. 봄이라는 작품을 그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메디치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 그래서 성공한 거야. 질투가 일었습니다. 아니, 질투보다는 좌절감이었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할까?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 아르노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자유롭게. 저 물처럼 흐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술가는 후원자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물간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고 작업실을 유지하려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타협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베로키오 선생님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렌초가 뭐라고 하던가? 제 방식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로키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나는 자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네. 하지만 이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럼 제가 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자네를 변하라고는 말하지 않겠네. 다만 인내하라고 말하고 싶네. 때를 기다리게. 언젠가는 자네를 이해하는 후원자가 꼭 나타날 것일세. 언젠가. 그게 언제죠? 모르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살아남아야 하네. 살아남는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메디치를 위해 축제 장식을 만들었고 초상화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지만요. 밤에는 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해부학, 기계공학, 광학. 낮에는 메디치를 위해, 밤에는 저를 위해 일했죠. 하지만 그 이중생활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시체를 해부하는. 나는 누구인가? 자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1475년 로렌초가 큰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자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네. 무엇입니까? 파치 가문의 음모를 기념하는 그림을 그려주게. 메디치의 승리를 보여주는 작품 말일세. 파치 음모. 로렌소의 동생이 암살당한 사건이었죠. 피비린내 나는 정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고요? 물론이네. 피렌체 사람들이 메디치의 정당성을 이해해야 하네. 하지만 그것은 프로파간다 아닌가? 로렌초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레오나르도, 예술은 언제나 권력과 함께했네. 그것이 현실이네. 자네가 원하는 순수한 예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네. 모든 예술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절했어요. 그 의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렌초는 실망했고 저는 메디치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자네는 고집이 세네, 레오나르도.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하지 마라. 자네의 선택을 존중하네. 하지만 피렌체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걸세. 그건 예언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피렌체에서 고전했어요. 의뢰는 거의 없었고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다른 예술가들은 메디치의 후원으로 번창했지만 저는 구석에서 제 연구를 계속했죠. 언젠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 언젠가는 밀라노에서 왔습니다. 1482년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저를 초청했어요. 당신의 다재다능함이 필요합니다.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감동. 저는 드디어 피렌체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메디치 궁전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죠. 안녕 피렌체, 나는 나를 이해하는 곳으로 간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파치 음모 의뢰를 거절한 후 저는 메디치와 완전히 결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1476년 여름, 다시 로렌초로부터 전갈이 왔어요. 레오나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 실용적인 프로젝트였죠. 피렌체 방어를 위한 공학 자문이 필요하네. 공학? 제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였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메디치 궁전의 작은 서재에서 로렌초를 만났습니다. 자네의 기계 설계 능력이 필요하네. 테이블에는 피렌체 성벽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적이 많네. 나폴리, 교황청, 방어시설을 강화해야 하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벽 보강, 설계, 방어무기 개발, 자네의 상상력을 활용하게. 상상력,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메디치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웠어요. 성벽을 조사하고 대포의 각도를 계산하고 새로운 방어 기제를 구상했습니다. 제 노트는 스케치와 계산식으로 가득 찼죠. 이 각도로 대포를 배치하면 사각지대가 최소화됩니다. 성벽의 이 부분을 경사지게 만들면 포탄이 튕겨나갈 겁니다. 로렌초는 만족해했어요. 역시 자네 천재로군.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레오나르도, 이번에는 다른 일을 맡겨주고 싶은데. 몇 달 후 로렌초가 새로운 의뢰를 했습니다. 카니발 축제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주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메디치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정치적 과시. 하지만 이번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미 후원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커다란 기계사자를 만들었습니다. 걸어다니고 입을 벌리고 가슴이 열리면 백합꽃이 쏟아지는. 군중들은 환호했어요. 그 환호만큼 로렌초는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허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일인가? 밤에 작업실로 돌아와 제 진짜 연구를 계속했어요. 해부학 스케치, 비행기계 설계, 이중생활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메디치를 위한 화려한 장치를 만들고 밤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레오나르도, 얼굴이 안 좋네. 베로키오 선생님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자네는 이미 두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걸세. 맞는 말이었어요. 1478년 파치 음모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활절 미사 중에 로렌초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가 습격을 당한 거였죠. 줄리아노는 죽었고 로렌초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피렌체는 피로 물들었어요. 메디치는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음모자들은 광장에 교수형 당했고 시체가 며칠간 매달려 있었죠. 저는 그것을 그려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배신자들의 최후를 기록해주게. 로렌초의 명령이었어요. 광장에 갔습니다. 매달린 시체들, 일그러진 얼굴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려야 했죠. 스케치를 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순 없었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술가인가? 아니면 권력의 기록자인가? 다음날 로렌초를 찾아갔습니다. 카카, 제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무슨 말인가? 죽음을 기록하는 일 말입니다. 저는 생명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창조하고 싶어요. 로렌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레오나르도, 자네는 메디치의 후원을 받고 있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하네.
자네의 개인적 선호는 나중 문제네. 하지만은 없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자네가 원한다면 떠나도 좋네. 하지만 그렇다면 피렌체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걸세.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협박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년간 저는 메디치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축제 장치를 만들고 무기를 설계하고 때로는 초상화를 그렸죠. 지네브라 데 벤치의 초상화도 그때 그린 것입니다. 메디치와 아주 가까운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불행해 보여요, 레오나르도.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메디치를 위해 일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군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가문을 위해서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둘 다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림을 완성했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담았어요. 갇힌 영혼의 슬픔을. 1479년 로렌초가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교황과 화해하려 하네. 큰 축제가 필요하네. 또 축제. 무엇을 원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는 무대 장치를 만들어주게. 웅장하게 사람들의 신의 권능이 느낄 수 있도록. 신의 권능이요? 그렇네. 그리고 메디치의 정당성도 함께.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과 메디치를 같은 선상에 놓다니. 하지만 일을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복잡한 도르래 시스템, 숨겨진 배우들, 불꽃 효과들. 축제날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장치가 작동했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지옥에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군중들이 경탄했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다. 신의 힘을 보았다. 로렌초가 제 옆에 섰습니다. 훌륭하네, 레오나르도. 자네는 신의 기적을 재현했네. 저는 기적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계를 만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믿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로렌초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자네는 사람들의 믿음을 비웃는 건가?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로렌초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레오나르도, 권력이란 것은 진실보다 믿음에서 나오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실제로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네.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만든 모든 것이 거짓을 위한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거짓이 아니라 환상이네. 사람들은 환상을 필요로 하네. 그날 밤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으로 저는 무엇을 만들어 왔을까? 진리를 탐구하는 기계?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진짜 연구들. 해부학, 광학, 수학. 이것이 진짜 나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메디치도 피렌체 시민들도. 그들이 보는 것은 화려한 축제 장치와 웅장한 무대뿐이었습니다. 1480년 산드로 보티첼리가 봄을 완성했습니다.
메디치 빌라에 걸린 그 그림을 보러 갔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하고 조화롭고 완벽했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보티첼리. 메디치의 안목은 참 대단해.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 감탄? 아니면 패배감? 보티첼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레오나르도, 오랜만이네.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고맙네. 자네의 기계장치도 대단하던데? 기계장치. 저는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마치 기술자가 된 것 같네요. 그것도 재능 아닌가? 하지만 당신처럼 아름다운 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보티첼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하네. 예술도 원하고, 과학도 원하고, 진리도 원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후원자들이 이해하니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성공.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것이지. 작품이 걸리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렇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군요. 아직은 하지만 자네가 선택만 한다면 선택 또 선택이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는구나. 예술가가 될 것인가? 과학자가 될 것인가? 메디치를 따를 것인가? 내 길을 갈 것인가? 하지만 왜 선택해야 할까요? 왜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을까요? 1481년 교황청에서 피렌체 예술가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을 장식할 화가들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보티첼리가 선택되었고 게를란다요, 페루지노드. 저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로렌초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완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방박사의 경배는 어떻게 되었나? 몇 년째 미완성이지 않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그림 시작은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했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교황은 확실한 사람을 원하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는 화가를. 하지만 저는 자네는 천재네, 레오나르도. 하지만 믿을 수가 없네.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집중하게, 하나를 제대로 완성하게.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네의 문제네. 로렌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나는 자네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네. 하지만 자네는 너무 복잡하네. 복잡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네. 그날 저녁 작업실에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바라봤습니다. 미완성 그림, 스케치만 가득한 캔버스. 왜 완성하지 못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알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모든 얼굴이 정확해야 했고, 모든 구도가 의미 있어야 했고, 모든 세부 사항이 저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나는 완벽주의인가? 아니면 겁쟁이인가? 완성한다는 것은 선택을 확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저는 그것이 두려웠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조각가가 피렌체에 왔다는 거였어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는 20도 안 됐지만 재능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로렌초가 그를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죠. 또 다른 경쟁자, 아니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질투보다는 위기감이었어요. 나는 늙어가고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작품 하나 완성하지 못했는데. 1482년 봄 밀라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 밀라노의 실권자였어요. 당신의 다재다능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일할 의향이 있습니까?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재다능함.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피렌체에서는 약점이었던 것이 밀라노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니.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메디치와 함께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 것인가? 베로키오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떠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네의 눈을 보면 알지. 이미 결정했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 없네. 자네에게는 피렌체가 너무 좁아. 메디치는 화를 낼까요? 아마도. 하지만 상관없네. 자네 인생이잖나. 마지막 밤 피렌체 거리를 걸었습니다. 두오모 성당, 베키오 궁전, 아르노강. 모두 제게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안녕 메디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미래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는 것.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겠다는 것. 그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1482년 가을, 저는 밀라노로 떠났습니다. 피렌체 성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에서의 17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습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저를 이해했어요. 아니, 적어도 제 다재다능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화가이자 공학자이며 건축가이고 음악가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모든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메디치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이죠. 저는 최후의 만찬을 그렸고 거대한 말 조각상을 설계했으며 도시 방어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제 연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죠. 낮의 일과 밤의 일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것이 자유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1492년 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로렌초.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저는 무명 화가로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면 더 일찍 피렌체를 떠났겠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픔, 안도, 그리움. 저는 창밖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렌초. 비록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제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피렌체에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등장했다는 소식이요. 회개하라! 피렌체는 타락했다! 그가 외친다고 했습니다. 메디치의 사치와 방종이 도시를 망쳤다. 군중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설마. 하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1494년 결정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축출되었다는 소식. 피에로 데 메디치, 로렌초의 아들이 도망쳤다고 했어요. 메디치 궁전이 약탈당했고 수많은 예술품들이 불태워졌다네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허영의 화영식이라고 부른답니다. 소식을 전한 상인이 말했어요. 사보나롤라가 광장에서 예술품을 불태웠습니다. 그림, 조각상, 책들 모두 악마의 유혹이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보았던 그 아름다운 작품들이 불 속에서 모두 사라졌다니. 보티첼리의 작품들도? 일부는 화가 본인이 직접 불에 던졌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어요. 보티첼리가 자신의 작품을 사보나롤라에게 감화되었나 봅니다. 회개하면서 자기 그림들을 태웠다더군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피렌체가, 제가 알던 그 아름다운 도시가 광기에 빠졌다니. 메디치가 없는 피렌체?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로렌초가 죽고 메디치가 뚝 쫓겨나고 예술이 불타고, 이것이 자유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메디치의 지배가 억압적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후원자가 없다면, 그럼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며칠 후 피렌체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레오나르도, 자네가 떠난 것은 잘한 일이었네. 지금 피렌체는 어떻습니까? 지옥이 돼. 사보나롤라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음악도, 춤도, 화려한 옷도 모두 금지야. 종교적인 것만 허락되네. 그것도 아주 단순하고 절제된 것만.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대부분 떠났네. 로마로, 베네치아로. 피렌체에 남아있는 건 사보나롤라를 따르는 자들뿐이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메디치가 그립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우리는 메디치의 지배를 싫어했지.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그때는 예술이 꽃피었으니까. 후회하는 겁니까? 후회라기보다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지. 완벽한 자유란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후원 없이는 예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도 그런가? 루도비코의 후원이 없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1498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렸어요. 사보나롤라가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이요. 광기는 결국 자신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단자로 몰았고, 그가 예술품을 불태웠던 바로 그 광장에서 그를 불태워버렸죠.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은 흥하고 망합니다. 메디치도 사보나롤라도. 하지만 예술은 남아있을까요? 불타버린 작품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기록해야 한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노트들을 펼쳤어요.
수천 장의 스케치들, 연구들, 이것들은 불타지 않게 해야 한다. 더 열심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모든 발견을, 모든 관찰을. 1499년 저의 세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밀라노를 침공했어요. 루도비코는 도망쳤고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뒤로하고 떠날 때 눈물이 났어요. 17년간의 작업이 그냥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베네치아로, 만토바로, 그리고 결국 피렌체로 돌아갔습니다. 20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피렌체는 변해 있었습니다. 메디치 궁전은 비어 있었고 거리는 조용했죠.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디치가 돌아온다는. 1512년 그들은 실제로 돌아왔어요. 줄리아노 데 메디치, 로렌초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저를 찾았습니다. 레오나르도, 오랜간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셨죠. 줄리아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자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존중했습니다. 비록 자네가 우리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레오나르도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를 가둘 수는 없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로렌초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밀라노로 갈 때도 막지 않으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줄리아노가 미소 지었어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군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네, 메디치는 변했습니다. 우리도 배웠어요. 예술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날 밤 아르노 광변을 걷고 작은 내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20년 전처럼 변함없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메디치와 다시 일하는 것? 아니면 자유를 유지하는 것?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자유란 없다는 것을요. 예술가는 언제나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물감을 사려면, 작업실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살아가려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제가 메디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지만 지금은요, 그들도 저를 필요로 합니다. 동등한 관계. 그것이 가능할까요? 며칠 후 줄리아노를 다시 만났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줄리아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연구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해부학이든 공학이든 무엇이든. 그리고 완성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줄리아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레오나르도.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예술가로서, 과학자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구걸하는 손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의 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메디치와 저희 관계는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젊은 레오나르도가 아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죠.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 화가이며 과학자, 예술가이자 공학자, 꿈꾸는 자이자 실용주의자. 무슨 덩어리지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방식으로, 제 속도로. 밤에 작업실에서 혼자 있을 때 생각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메디치가 나를 이해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들의 요구에 순응했다면?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는 것을요. 밀라노에서의 17년이 없었을 거고 최후의 만찬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갈등도, 방황도, 실패도.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든 거였죠. 창밖을 보았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1513년 로마로 갔습니다. 교황 레오 10세. 본명은 조반니 데 메디치였어요. 로렌초의 아들이었죠. 메디치가 이제 바티칸까지 장악한 겁니다. 레오나르도, 그가 저를 환대했습니다.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같은 천재가 필요합니다. 천재. 그 단어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하?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연구하고 탐구하고. 로마는 당신의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었어요. 제약이 없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일정의 전략이라는 것을요. 메디치는 변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죠. 그들은 여전히 예술가들을 통해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었어요. 저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도 메디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군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 그것도 괜찮다.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예술과 권력의 관계를 말이죠. 우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술가는 후원이 필요하고 권력자는 정당성이 필요하죠. 완전히 순수한 예술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예술은 어떤 식으로든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 진실을 지키면서 그들의 후원을 받으면 되는 거였죠. 타협이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해부학 연구를 계속했고 새로운 기계들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예술가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그들은 저보다 젊고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렸을 때 저도 보러 갔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고 완성되어 있었죠.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가 저를 보고 비웃듯이 얘기했습니다. 또 미완성 작품을 하나 만들고 계신가요?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저는 여전히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빠르게 완성하는구나. 완성하지 않으면 예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확신으로 가득했고 저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예술가구나. 미켈란젤로는 완성하는 사람이고 저는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를 뿐이었죠. 1515년 줄리아노가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는 병들어 보였습니다. 레오나르도, 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더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있죠. 아버지처럼 위대해지지 못한 것. 하지만 당신은 더 현명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술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로렌초는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위안이 될까요? 될 겁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당신은 메디치에게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골칫거리? 아니면 자랑거리? 둘 다입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당신이 우리를 떠났을 때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랑스럽다고요? 네, 레오나르도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것이 진짜 예술가다 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로렌초께서 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는 당신을 이해 못했지만 존중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오랜 상처를 어루만졌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려주셔서. 몇 달 후 줄리아노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떠났죠. 전 장례식에 참석했고 메디치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관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나간다. 권력도 명성도 예술도 모두 한때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1516년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프랑스로 오십시오.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를 떠나기 전 피렌체의 마지막을 방문했습니다. 메디치 궁전. 이제는 코시모 1세가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였죠. 레오나르도 선생님, 영광입니다. 그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에게 저는 그저 전설일 뿐이었습니다. 피렌체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실 겁니까?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피렌체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렌체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피렌체는 메디치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그대는 메디치와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함께였지만 우리는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했죠. 밤의 마지막으로 아르노 강변을 걸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60년 전에도 봤던 그 별들. 나는 이곳에서 시작했다. 어린 레오나르도. 메디치 후원을 갈망하던, 인정받고 싶었던 꿈 많던 소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떠난다. 노년의 레오나르도.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메디치 덕분일까? 아니면 메디치에도 불구하고일까?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둘 다하다. 메디치가 없었다면 저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디치의 속박이 없었다면 저는 자유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나의 걸림돌이자 디딤돌이었다. 역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런 거죠. 프랑스로 떠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메디치 궁전을 바라보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메디치. 당신들 없이는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과 함께였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모순이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프랑스 클루성, 제 마지막 거처였어요. 프랑스와 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죠.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자유였어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저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손이 떨려도, 눈이 흐려져도.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존재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1519년 봄, 저는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랑스의 하늘. 이탈리아와는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립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렌체가, 밀라노가, 로마가 그립더군요. 그리고 메디치도. 이상하지. 내가 평생 벗어나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립다니. 하지만 이해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만들었습니다. 메디치가 저를 만들었고 저도 메디치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예술이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메디치의 영광도 완성되지 못했겠죠. 상호의존,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도 완전한 예속도 아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무엇을 추구하셨습니까? 진리를, 아니 진리만은 아니었어. 인정도 원했고 명성도 원했고 돈도 필요했지.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유를 원했어. 하지만 자유롭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 그 모순을 평생 안고 살았어.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어. 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천 장의 스케치들. 이런 것들을 누가 볼까 궁금했어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이해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느 날 오후 프랑스와 왕이 방문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선생님? 곧 떠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유를 주셔서.
선생님은 항상 자유로우셨습니다.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했어요. 메디치에게, 스포르차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당신은 자유로웠습니다. 왕의 말이 맞았어요. 진짜 자유는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당신은 현명하군요.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빛과 그림자. 평생 연구했던 것이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빛나죠. 메디치는 제 그림자였을까요? 아니면 빛이었을까요? 역시 둘 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그림자가 되어 저를 억눌렀고, 때로는 빛이 되어 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마지막 날 밤 모나리자를 바라봤습니다. 절대 팔지 않았던, 평생 곁에 두었던 그림. 왜 완성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완성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완성하는 순간 끝나니까. 인생도 그렇지. 미완성인 채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미완성이어도 저는 살았으니까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 메디치요.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 못했지만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당신들의 영광도 덜 빛났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렌체의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르노의 강물 소리, 메디치 궁전의 웅성거림. 집에 가는구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어요.